안녕하세요. 최고맨 최 팀장입니다. 오늘 시간은 거래처 상대방의 미수금을 이제 관리를 하다가 이제 떼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거래를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오다가 나중에 남는 잔금을 못 받고 결국에는 이제 떼이는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매 거래를 하시는 이런 이제 장사를 하시는 분들에서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라면을 이렇게 도매를 한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휴지, 화장지를 도매를 한다든가, 무슨 이제 과자를 도매를 한다든가,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도매로 이렇게 납품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경우가 이제 통상적으로 많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 거래처는 그런 거를 이제 물건을 가져가는 뭐 슈퍼마켓이라든가 이제 이런 소규모 상점들이 이제 되겠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납품을 거래처를 이렇게 거래를 하실 때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서 이제 거래를 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돈을 떼일 거나 이런 염려가 별로 없을 텐데, 그렇지를 못한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무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채권 의뢰를 이렇게 하실 때에 원인 서류로 가져오시는 거를 이렇게 보면은 장부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역이 아주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이름 석자하고 뭐 또는 뭐 상호 정도 하고 상대방의 뭐 핸드폰 정도 전화번호 정도밖에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거래를 이제 터서 계속적으로 장사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뭐 잔금도 잘 이렇게 결제도 잘 이루어지고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장사가 이제 어려워진다든가 아니면은 가게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든가 뭐 이럴 경우에는 잔금이 제대로 이제 결제가 안 되고 남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이제 발생이 될 때 결제가 이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상대방 거래처에서는 이제 뭐 미수금을 결제를 하겠다라고 이제 처음에는 얘기를 하다가 결국에는 연락이 안 되고 결국엔 또 뭐 핸드폰도 결번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이제 끊기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면은 이런 이제 물품 대금 같은 경우는 시효가 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조그만 지체를 하게 되면은 금방 대금 시효가 그냥 뭐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경우가 뭐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면은 처음에 이제 거래를 상대방 예를 들어서 뭐 슈퍼마켓하고 이제 새로운 거래처를 뭐 이렇게 트게 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이제 뭐 받아두시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물건을 많이 파시는 것도 중요하고 납품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상대방에게 대해서 정확히 알아놓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나중을 위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이제 개인 사업자가 대부분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요즘에 뭐 상대방에 대한 주민번호를 이렇게 알아놓으면은 제일 좋겠지만은 뭐 그 정도까지는 요즘에는 좀 어려운 상태니까 상대방이 이제 슈퍼마켓이 이제 거래처가 된다 그러면은 최소한 사업자는 내놓고서 장사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업자 등록증 정도는 받아놓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자 등록증을 받아놓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거래 잔금이 남고 미수금이 이제 회수가 안 됐을 경우에 그리고 이제 채무자하고 연락도 끊어지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통상적으로 소송을 이제 진행을 해서
집행 권한을 얻어가지고 그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강제 집행을 한다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미수금을 이제 회수를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상대방의 인적사항이라든가 주민번호를 정확히 알게 되면 지급명령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뭐 판결문을 이제 얻으면은 되겠지만은 그 상대방의 주민번호가 없는 상태라 그러면은 최소한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증 정도를 받아놓게 되면은 그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를 해서 그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발급을 해주냐면은 국세청에서 이제 발급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 국세청을 상대로 해서 판사가 이게 법원에서 사실조회 요청이라는 그 요식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국세청에서 그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그 가지고 그 사업자 등록증의 인적사항을 법원에다가 통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자 등록증에 나와져 있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끝까지 진행을 해서 판결문을 획득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거 보고 이제 사실조회 요청이라고 하거든요. 사실조회. 자, 그렇게 해서 판결문을 이제 얻어서 채무자의 뭐 이제 재산이라든가 신용조사를 통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절차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그 진행을 해야 되는 거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정 뭐 아무것도 받아놓지 않고 뭐 그냥 인적사항도 없고 핸드폰 번호도 남의 이름으로 돼 있는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서 연락이 끊기면은 그냥 뭐 돈을 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 돈은 결국에는 이제 떼인다고 밖에는 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실무에서도 거의 쉬어도 끝나가는 상황에서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락이 안 되면은 채무자하고 접촉도 안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접촉이 안 되니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인적사항이나 이런 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그 돈은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자, 그 미수금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이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그 마진도 얼마 안 되는 물품인데 1,000만 원을 떼게 되면은 몇 년 장사가 그냥 헛된 장사가 되는 거거든요. 그 장사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채권자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제 장사를 하시다 보면은 그렇게 된다고 이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채권 수임을 이렇게 맡으면서 이렇게 이제 말씀 설명들을 해드리고는 있지만은 그게 잘 안 되시는 모양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차후에는 거래를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하실 때에 최소한 아주 최소한입니다. 이렇게 도매를 이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대방 사업자 등록증 정도는 뭐 등록증 정도는 뭐 받아놓기가 힘들더라도 사업자 번호 정도만 받아 놓아도 됩니다. 사업자 번호 정도만 파악을 해 놓아도 나중에 미수금이 발생이 돼서 그게 회수가 안 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그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민사소송이라는 법정 절차를 거쳐서 사실조회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파악을 해서 판결문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로 이제 상대방 채무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이제 상대방의 재산이나 뭐 신용조사라든가 이런 거는 채권자 개인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채권 추심을 이제 전문으로 하는 신용조사나 이런 재산조사를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기관이나 신용정보 회사의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뭐 채권자가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이제 그때 가서 뭐 의뢰를 하시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은 받아놓고 그러고서 거래를 하시라고 이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래 상대방에게서 그 미수금이나 잔금 남아있는 거를 떼이지 않고 나중에 회수를 어떻게 할 수 있나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이렇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 그러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권맨 채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